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결산입니다. 그야말로 파죽 지세입니다. 반도체 파죽 지세가 지속이 되어지고 있고, 블랙홀처럼 모든 에너지를 반도체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은 버블이죠. 버블이니까 뭐 거래소하고 뭐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에서도 엄청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진 자와 반도체를 가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포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는 것에 대한 포모가 지금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5% 10%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도 그럴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평정심이라든가 자기중심을 지키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뭐 데이터 값을 전해드리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는 8,0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7,000포인트도 6,000포인트까지 금세 왔다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5% 이상 올랐다가 종가에 조금 밀리면서 4.3% 전일 대비 324.24포인트가 올라간 7,8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 이제 시가총액이 6,400조까지 갔고요. 저기에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와 연계된 기업들이 절반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옛날 대만에서 TSMC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중심이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660억, 하이닉스가 1,330억, 그리고 SK스퀘어가 150조, 우선주가 150조. 자, 이렇게 두 개 합치면 3,000조, 3,300조. 이렇게 되니까 절반이 넘네요. 그쵸? 절반이 넘습니다. 6,400조에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니까 3,300조가 넘어가서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계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시중에 뭐 저희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넘어가지 못한 것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길을 걷지만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자, 오른 종목은 147종목, 내림 종목이 얼마? 735종목. 몇 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4배가 넘죠? 5배쯤 되네요. 5배쯤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 뭐 코스닥도 잠깐 찍고 올게요. 코스닥은 오히려 장중에 하락했습니다. 뭐 플러스 날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주 근소하게 하락을 했고, 여기도 1,200종목이 떨어졌고 400종목만이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매듭을 보시면, 네, 자, 이제 절반을 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거기 부대 종목들까지 하면 절반이 넘는 비중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탈한 것이 조금 신기하네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이탈했고요. 의외로 자동차는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에 깔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등하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라갔고, 기계장비 쪽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니까요. 반도체로 뒤덮었고 반도체 아닌 것들은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파악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환율 상황들은 전일 대비 지금 원화가 1,472원으로 더 약세입니다. 예, 그리고 엔화는 1,157엔으로 얘도 약세입니다. 엔화와 원화는 동행한다.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금리 한번 상황 볼게요.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10년물이 4.5bp나 올랐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인하를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분 중에 탑을 뽑자면 한국은행 금통위원 중에서 신성한 금통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께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개진해 왔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전제하였음. 2% 물가 목표부터 위쪽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설사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충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보다 높게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인플레이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정부의 부동산 고강도 규제로 주택가격 문제가 수면 아래로 다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인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후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은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장이 물가 부담을 주는 정도가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 경제 구조상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실물 경제 섹터를 위해 금리를 완화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세수로 돌아와 다시 경제로 환류되는 과정에서 물가 압력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자체를 엄청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유가가 $100 수준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고통받더라도 유가로부터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한국은행에 주어진 책무다. 즉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나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향후 기준금리 경로의 핵심은 유가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조차 금리를 인상해야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종합해보면 이분조차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서 잠깐 채권금리 보셨지만 가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금리 볼까요? 10년물이 얼마예요? 3.95, 4% 가까이 됐죠? 자, 미국하고 거의 붙어갑니다. 자, 그쵸? 예, 드디어 이제 한국이 금리가 미국보다 낮지 않아요. 자, 그런 이 금리만 따져보면 원화는 강세여야 하는데 원화가 약세죠. 왜 약세일까요? 수급 동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끊임없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 가까운 돈을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2조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기관이 나머지를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증권이 있었는데 증권 탈락했고요. 증권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압도적으로 강세 6.8%나 올랐고요. 제조도 전기전자도 제조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4.3%, 그러니까 반도체가 코스피를 앞섰고 코스피는 다른 모든 업종을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나 코스피 인덱스 같은 거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요리적인 사강, 그다음 언더퍼폼, 저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언더퍼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4년도 후반기 전에는 18년만 언더퍼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성되고 있는 25년도도 그렇게 큰 언더퍼폼 아니었어요. 거의 시장하고 비슷하게 갔으니까. 근데 26년도는 제 일생일대에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회사 차리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급의 언더퍼폼 저 평생 처음이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JP모건은 한국 장세가 1만 포인트를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와 보안에 강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면은 1만 포인트까지 지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9천, 그 다음에 나쁠 때는 6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분명히 있으나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과 보안 분야의 수혜가 한국에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중동 분쟁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고유가 상황들이 상당폭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 지난번에 그 보험회사에서 30조 원이나 자금 이탈해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것 같다라고 머니무브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매경 이코노미에서는 퇴직연금도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깔겨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고객들한테 IRP, ISA 그거 적어드리기 전까지는 조금 내깔겨두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하다가 보니까 까먹고 한 번 까먹으면 한 몇 달 그냥 지나가고 퇴직연금 관리 못하다가 이제 제 고객들에게
퇴직연금 어떻게 운영하라는 걸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니까, 내 거를 그렇게 똑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덕분에 저도 쏠쏠합니다. 퇴직연금은 그나마 쏠쏠하긴 한데, 지금 퇴직연금에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금에 두었던 것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이 31만 명 자기 회사의 DC 확정 기여형, 그다음에 IRP 계좌의 그 상품 포트폴리오 상황들을 보니까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 71%의 비중으로 확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원리금 보장은 29%라고 합니다. 원래 보통 그래도 원리금 보장 상품 한 30%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혼합형 펀드는 좀 안정형으로 채택이 되는 거는 완벽한 안정형 아니더라도 살 수는 있죠. 네. 그렇게 하면은 뭐 70%가 넘을 수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말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자, 다시 한번 실적 배당 71%, 나머지 원금 확정형 같은 거는 29%, 뭐 이랬는데 그 24년도 말에는 실적 배당형 52, 원금 보장형 48, 반반이었어, 반반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7대3 정도로 5대5가 7대3으로 바뀌었다. 지금 퇴직연금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건 삼성전증권 한 회사만의 조사이긴 한데요. 퇴직연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조 원대죠. 예,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자금들이 물론 이제 삼성증권이니까 은행 쪽을 확인은 해봐야 돼요. 은행 쪽을 확인해 봐야 되지 증권사에 있는 계좌들은 쉽게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어찌되었건 굉장히 큰 5대5가 7대3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머니부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적립금 규모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에 쌓여 있었던 적립금 규모는 1분기 기준으로 10조 원이 늘은 141조대이고요. 최근 3개월 전에 비해 10조 늘었고요. 반면에 은행권은 총 규모가 264.1조라고 합니다. 264.1조. 네. 그러니까 그 증가는 했어요. 여기도 1.3%. 근데 원래 퇴직연금 매달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거나 뭐 이러면 계속 늘으니까 당연히 은행은 기초로 많이 깔려 있으니까 더 늘어야 되겠죠. 근데 1%밖에 뭐 안 늘었다는 건 딴 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264조가 있고요. 증권 쪽은 141조. 아직도 머니무브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거 맞네요. 네, 그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타겟 데이터 펀드 규모도 그래서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시장 규모가 31조를 돌파를 했고, 주식 비중이 높은 고빈티지 쪽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는 뭐 계속 이런 쪽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아침 실시간 그 라이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애들 등하원 시키는 데에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만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 확실히 고점 실험 왔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의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 반도체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2.5D 패키징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패키징으로 앞서간 데가 TSMC고, 그 TSMC의 패키징은 코어스,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표현되는 코어스. 네, 이 코어스가 절대적으로 물량 부족이죠. 자, 그래서 인텔이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MEB라고 읽나? 예, 요거 나름의 2.5D의 패키징 기술이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뭐 기술적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판과 그다음에 그 반도체 칩 사이 아주 얇은 인터포저를 삽입해서 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온 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 칩과 칩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붙여가지고 칩끼리 마치 한 칩처럼 돌아가게 만든다는 그 개념이 시스템 온 칩인데, 이 칩들을 쉽게 얘기해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딱 붙여가지고 또 돌아가게 만드는. 근데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코어스는 뭘로 썼다? 일종의 실리콘을 썼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코어스는 그렇게 쓴 거고, 여기는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다른 인터포서를 하나 뭔가를 끼워서 이 칩 끼리의 연산이 쉽게, 소통이 쉽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는 이미 코어스 기준으로 TSMC와 협력을 하고 있죠. HBM을 납품하고 TSMC가 그 HBM을 받아가지고 하나로 다 몽땅 붙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인텔하고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AI인데요. 오늘 저희가 김열매 그 애널리스트와 함께 대담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대담이 될 건데, 편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올라올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 AI와 데이터 센터. 그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반도체. 이것들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5월 우리나라는 뭐 대단한데 수출입 동향이 매달 1일에 전월 대비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10일마다 또 발표를 합니다. 자, 5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많이 전년 대비로는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척 많이 늘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비슷해.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터 값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잘 파악해 보시라고. 자, 요게 이제 품목별 수출입 동향인데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85억 3천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SSD 포함이죠. 11억 4천, 석유 제품 10억 200, 승용차가 많이 빠졌어요. 승용차가 26%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10일치니까 좀 한 달 다 봐야 돼요. 그래서 10일까지는 그렇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더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좀 보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그 지난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달 반도체 85억 달러, 85.7억 달러. 자, 승용차는 지난달에도 빠졌는데 또 빠졌네. 자, 다시 볼까요? 지난달? 네, 승용차가 많이 빠졌는데 이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0일치는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10일까지라서 조금 더 봐야 돼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요거에 85억 3,900 5월. 자, 그 다음에 4월 85억 같습니다. 자, 월별 기준으로 3월과 4월도 비슷했어요. 전체 반도체 수출이. 그렇죠? 네, 근데 일단 4월과 10일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나중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수출입 동향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뭐 반도체 지금 열강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엔트로픽의 글로벌 정책 총괄이 내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모처에서 과기부 2차장하고 만나서 AI 관련 현안 등을 협의할 내용인데, 요즘 제일 잘 나가죠. 기업 가치 1조 2천억. 누구야? 이거 영화인 같은데? 잘생겼다. 나도 이렇게 잘생겼으면 유튜브 100만 갔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표정 어떻게 짓지? 이렇게?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사람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인데요. 뭐 미토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왜 오냐? 한국이 잘 팔려. 한국이 많이 써, 돈 내고. 유료 사용자가 제일 많은 나라야. 미국 다음으로. 중국 애들은 쓸 리가 없죠. 중국은 지네 거 쓰겠죠. 그러니까 중국 볼 것도 없어서 인구 많아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회사예요. 중국에도 엄청 팔아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 AI는 한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점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AI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방한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지금 열광을 하면서 AI를 쓰고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지금 우리는 한 번 쓰면 그래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화 좀 있잖아, 한국에. 그 문화가 지금 가장 잘 들어맞는 게 지금 AI 기업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저도 이제 발표 자료를 PT로 한번 요거를 글 써가지고 한번 바꾸는 거 해봐야지 하고 요번 달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젠슨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젠슨 왕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카네기 멜론대 졸업식에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AI의 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일론 머스크도 약간 경고성 발언도 하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등등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걸 아예 그냥 비판했고 CEO가 되면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까면서 아니다. AI를 잘 써야 잘 쓰면 다른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AI를 잘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거나 숫자를 줄일 거 아니야. AI 잘 쓰는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 대체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분 대단해. 완전한 세일즈맨이야. AI 이렇게 해서 AI를 써야만 너희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누가 제일 좋죠? 칩 회사들이 제일 좋다는 거 지금 2년째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뭐 대단한 세일즈맨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야, 세일즈맨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응? 온몸을 다해서 네,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메모리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난 엊그저께 이제 알아본 바로는요. 앞서 지금 저희가 그 5월 10일 데이터 값에서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중량 대비 반도체 가격은 엄청 올랐어요. 중량 대비. 자, 뭐가 중량이 가벼울까요? HBM이 가볍죠. 왜냐하면 여러 장을 해놨는데 갈아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뒷판을. 그러니까 이게 가볍죠, 훨씬 다른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비싼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이건데 총 저기 성장률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굳이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것까지 보여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총 금액은 10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막 증가율이 빵빵 터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러 쪽 유통의 그 큰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실리콘모션의 고우자장이라는 사장께서 DDR 품귀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재미난 건 DDR4는 지금 약간 투기적인 매매다 라고 얘기하면서 DDR4는 대리점이 물량 조절을 하고 있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에 DDR5는 왜 지금 공급 부족이냐면 원래 DDR5를 만들어야 될 라인이 HBM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DDR5 라인이 없어졌다. 그래서 한동안 DDR5 부족이 계속될 거다. 27년까지. 우리 컴퓨터 사야 되는데 우리 회사. 이거 어떡하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71.5%의 어마무시한 마진율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57조죠? 57조의 어마무시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47조인가? 57조죠. 네,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HBM을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도 DDR5 가격이나 이 D램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존 레거시 공정이 많이 올라서 이익이 폭발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레거시만 팔겠어요. HBM도 팔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신규 라인들을 DDR5 라인에 배정하지 않고 HBM으로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년도도 DDR5가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실리콘모션 CEO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하나솔루션 유중에 대해서 엄정 심사를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기재를 안 할 때는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황선호 금감위 부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안고 있는 유동성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유상증자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회사가 현재보다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부족했다. 증권신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거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거 하나 솔루션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이거를 왜 금감원에서 이렇게 애써서 하시지? 힘들게? 거래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래소는요 지금 24시간 거래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 개미들 피 흡혈해가지고 거래소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저래? 그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거래소의 대주주가 누구라고? 증권사들이야.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는 별로 관심이 없어. 증권사들도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좀 그렇고요. 증권사들이 관심이 있는 건 이렇게 빨아먹는 거. 빨대 빡고 야 거래 더 해라 이거지. 계속 거래. 좋아. 배불러. 이거를 지금 바라는 거야. 여러분 빨리지 맙시다. 여러분 호구되지 맙시다. 거래 자주 하지 맙시다. 거래 자주 할수록 빨립니다. 명확해요.
네, 명확합니다. 제발. 통계 나왔잖아. 거래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 낮다고. 거래 조금 하시는 저기 그 장년 중년 이상 여성분들이 수익률 제일 좋다고. 응? 통계가 말을 하잖아. 왜 내가 계속 통계가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거래를 붙이려고 그러세요? 왜? 근데 알았어.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자, 이제 스카트 베센트가 그 이번 주 저거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직전 13일에 서울에 와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한답니다. 네, 뭐 한국 사람도 만나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네, 한국을 선택한 거를 고마워해야 할지 뭐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정부가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를 만나서 대미 투자를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대미 투자 펀드가 지금 엄청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 그 SMR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SMR은요 소형 원자로인데요. 일단 대형 원자로는 한 기당 얼마 발전된다? 1기가와트. 자, SMR은 300메가와트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 두산에너지 등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주가가 올랐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이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대자동차가 육군과 손잡고 군 최전방에 로봇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살상 업무를 제외한 경계, 수색, 비전투 분야의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그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인구 저 애를 안 낳아가지고 한국군 병력이 현재 추세면은 쭉쭉쭉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 65만 명이었는데 우리 때도 그 한 60만 명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막 군대 안 가려고 방위 빠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방위도 엄청 많고 우리는 군대도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 2030년에 29만으로 빠진답니다. 그리고 2040년에 애를 안 낳았으니까 15만으로 빠진다는 거야. 지금 애가 20만 명도 안 낳았잖아. 1년에 20 몇만 명인가 23만 명인가 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중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왕창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요즘 논의고요. 오늘 또 로봇 주식들 몇 개는 아주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뭐 로봇 때문에 현대차가 오른다? 제 보기에는 그거보다도 뭐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한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라. 선배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라. 나중에 여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안녕. Thank you.